이 땅에 가득 넘치는 사회주의 웃음소리, 우리의 행복, 우리의 낭만과 희열, 이것은 경의한 원수님 안겨주시고 활짝 꽃피워주신 것이니 햇빛 넘치는 사랑의 집, 여기 김종숙 평양방직공장 노동자 합숙에는 또 얼마나 감동 깊은 사랑의 전설 새겨져 있는 것입니까? 이른 아침 공장을 찾아오신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설비를 갱신하고 생산을 정상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은 생산의 직접적 담당자들인 노동자들의 생활 문제를 풀어주어야 한다고, 여기에 생산 장성의 예비가 있다고 거듭 강조하시었습니다. 이 공장은 미비한 대원수님들의 인민관이 집대성되어 있는 공장, 인민생활 향상의 전소선이라고 뜻깊게 불러주신 경의하는 원수님, 한 상의 사진 앞에서 고름을 멈추시었습니다. 언제인가 어버이 장군님께서 오래도록 보고 떠보시며 수령님께서는 이 공장 합숙생들의 군맛까지 보아주시었는데, 나는 앞으로 노동자들의 합숙에 찾아가 김치맛, 밥반찬 맛을 보아주겠어 라고 사랑의 약속을 남기신 뜻깊은 사진이었습니다. 어버이 장군님의 그 약속을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장군님 뜻대로 공장 합숙을 잘 끓여주고 음식 맛도 보아줍시다. 합숙 곤평이며 필요한 자재량을 몸소 계산해 보신 원수님, 그 대책적 문제들을 즉석에서 풀어주시며 또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공장 합숙을 내가 책임지고 흠잡을 데 없이 건설해 주겠습니다. 합숙 부지를 봅시다. 거기 가보지 않으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소. 합숙 자리까지 친히 잡아주신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에서 강력한 건설 역량을 동원하여 합숙을 건설해 주자고, 추위가 닥쳐오기 전에 기초공사를 끝내고 다음해 5일절까지는 건설을 완공해야 한다고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시었습니다.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그처럼 심려하시던 김정숙 평양방직공장 종업원들의 생활 문제를 꼭 해결하자고, 그들이 생활에서 애로를 느끼지 않게 합숙을 멋있게 건설해주자고 하신 경의하는 원수님의 간곡하신 말씀 받들고 군인 건설자들은 넙뛰는 충정의 심장으로 총결사전을 벌리며 혁명군대의 본때를 남김없이 과시했습니다. 불과 6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경의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지도와 군인 건설자들의 결사관철의 도쟁에 의하여 궁궐 같은 노동자 합숙이 일떠섰습니다. 방직공들이 현대적인 새 노동자 합숙에 곧 입사하게 됐다는 소식을 기쁨 속에 받으신 경의하는 원수님, 노동자들이 살게 될 새 보금자리를 보아주시려 바쁘신 일정도 다 미루시고 몸소 현지에 나오셨습니다. 이처럼 훌륭한 합숙을 지어주시어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드리는 일꾼들에게 원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방직공장 노동자 합숙을 건설하는 것은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이며 우리 당이 노동계급과 한 약속이요, 이건 노동계급과 한 약속을 지키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노동자들을 극진히 위하시는 경의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마음 층층에 넘치는 사랑의 집이었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의 취미도 따뜻이 헤아리시어 벽체의 색깔도 은근하고 온화하게 해주신 우리 원수님, 이렇게 거울을 설치해주니 얼마나 좋은가고, 처녀들이 총각들을 만나러 갈 때 언맵시도 보면서 좋아하겠다고 다심히 말씀하셨습니다. 옛날부터 조선 사람은 장판 위에서 잔다는 소리가 있지 이런 데서 잔다는 소리는 없어. 노동자들을 여기서 그대로 재워서는 안 돼요.
낮은 침대를 만들어 줍시다. 처녀들이 사품이 많겠는데 침대에 빼람도 만들어 줍시다.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소. 처녀들의 옷장인데 치마 저고리를 걸어놓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깨우쳐주신 경의하는 원수님, 합숙의 모든 시설을 빠짐없이 요해하시며 어버이 심정으로 부적점은 무엇인가, 어떻게 퇴치할 것인가 반도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었습니다. 연회장보다 결혼식 식당보다 더 멋있게 꾸려진 합숙 식당에서 우리 원수님 뜨거운 정을 담아 말씀하시었습니다. 우리 세상은 정말 노동계급의 세상이요. 여기서 5.1절 연회를 크게 차려줍시다. 노동자들을 위한 연회인데 내가 차려주겠어. 온 나라가 들썩하게 말이요. 지난해 왔을 땐 먼지만 날리던 이것이 천지개벽 됐다고. 이 합숙은 노동자 합숙이 아니라 노동자 호텔 노동자 궁전이라고 우리 원수님 그처럼 만족해 하셨습니다. 노동계급을 제일로 내세워주시는 경의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펼친 5.1절 경축 노동자 연회. 노동자 합숙을 세상에 처음 보는 노동자 호텔 노동자 궁전으로 꾸려주시거든. 이렇게 노동자 연회까지 마련해주시며 금방석에 앉혀 높이 내세워주시는 이 한없는 사랑, 진정한 노동계급의 세상이란 어떤 사회인가를 현실로 절감케 하는 이 감동 깊은 화포. 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수님에 대한 다음없는 고마움과 감사의 정 무슨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고 무슨 노래 불러 다 칭송할 수 있겠습니까? 정녕 우리 원수님 그토록 사랑을 다해 정을 다해 보살펴주시고 내세워주시기에 복받은 우리 노동계급의 삶 이처럼 긍지 높이 빛나는 것입니다. 경의하는 원수님 갖고 주시는 노동계급의 이 세상, 사랑하는 내 나라를 몸과 마음 다 바쳐 받들어 나갈 순종의 열정 강산의 그 빛입니다. 이 땅에 끝없이 태어나는 전설 같은 사랑의 이야기, 여기 서해바다 섬마을들에도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해바다의 최대 열점 수역에 위치한 최전방의 섬마을들, 지도에도 겨우 점으로밖에 표시돼 있지 않아 이런 데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던 외진 섬들이 경의하는 원수님 손길 아래 천독에 벽되어 이제는 온 세상이 다 아는 자랑 많은 섬, 살기 좋은 고장이 되었습니다. 여기 섬마을의 군인들과 가족들이 영원히 잊지 못해 감회 깊이 추억하는 날, 우리의 원수님께서 사랑의 첫 자국을 찍으신 그날은 2012년 8월 17일이었습니다. 깊은 밤 머나먼 길을 달리시어 이른 새벽 여기 바닷가에 이르신 경의하는 원수님의 앞을 일꾼들 조조마다 막아나섰습니다.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절대로 가실 수 없습니다. 일 없어. 꼭 가야 하. 거기에는 나의 전우이며 동지들인 병사들이 있어. 배를 타고 못 가면 헤엄쳐서라도 꼭 가야 하겠어.
적들의 포탄이 때없이 떨어지는 최대 열정지역, 그것도 일척죽발의 초미한 정세가 조성된 그처럼 위험천만한 때 성초소들을 찾아주신 경의하는 원수님이시였습니다. 자그마한 목선의 어르시여, 파도 사나운 풍랑길을 헤치시며 위험도 고생도 무릅쓰시고 끼니도 번지시며 섬마을들을 찾아주신 우리 원수님, 이렇게 되어 지휘관들도 부모들도 와보지 못한 이 외진 섬들에 상상을 초월하는 위대한 오보의 사랑이 펼치는 천도개벽의 새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군인들과 가족들의 생활을 구석구석에 이루기까지 여의하시고 서남전선 최전방의 모든 섬들을 본때 있게 꾸려 완전히 일신시키기 위한 통익한 작전을 펼치시었습니다. 너무나 쉽게 할 수 없는 선방어대 생활을 하는 군인들과 가족들에게 가장 훌륭한 생활 조건을 마련해 줍시다. 먼 훗날에도 선색이 없게 멋쟁이로 말이야. 최전방의 날바닥길을 서슴없이 누비시는 원수님 우러르며 온 나라가 가슴 치며 격정에 울던 그날이 불과 몇 달 전이건만 우리 원수님 또다시 성구분대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무장 장비를 현대화하고 진지를 잘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군인들과 군인 가족들의 생활에서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모든 조건을 원만히 갖춰주어야 합니다. 병사들과 인민들에 대한 사랑 그처럼 열렬하시어 우리 원수님께서는 외진 섬들을 찾고 또 찾으시었습니다. 선방어대 군인들은 최고 사령관의 진짜 총대 전사들이고 보석과도 같은 사람들이라고. 조국보위가 최대의 애국이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애국심을 가지고 섬마을들을 꾸리는 사업을 잘 도와줘야 한다고 하신 원수님의 말씀, 그 얼마나 온 나라 인민들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었습니까? 최전현 섬마을들을 제일 훌륭한 보금자리로 만드시려는 경의하는 원수님의 의도를 받들어 한 사람같이 떨쳐나섰습니다. 조국보위의 제1선 초서, 외진 섬들에서 누구보다 수고를 많이 하는 혁명동지들에 대한 도덕의 일위를 지켜 최전현 초서 군인들을 위해 진심을 바치자. 경의하는 원수님의 말씀, 그들의 가슴마다에 소중히 간직돼 있어 섬마을 군인 가족들을 위한 원군의 이 나날 군민대단결은 더욱 굳게 다져지고 서남 해상의 많은 섬들이 일시에 그 면모를 완전히 일신했습니다. 이름 없던 외진 섬들에 태어난 희한한 선경들, 세상에 다시 없을 이런 정다운 열함은 오직 위대하신 우리 원수님께서만이 펼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섬 서서의 모든 병실들을 병사들의 정든 고향집으로 꾸려주시고 섬마을들을 희한한 선경으로 변모시켜주신 경의하는 원수님, 멋있구만. 누구나 와보면 부러워하겠어. 이만하면 맨몸으로 들어와 살아도 되겠습니다. 마치 휴양소를 방불케 하는만 이런 것을 두고 천도개벽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부모들이 섬초소에서 군사복무를 하는 자식들에 대해 마음을 놓게 되었어. 처음에 왔을 때는 마음이 무거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오늘은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었어. 우리 원수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가꿔주신 이 섬마을들에 섬이 생겨 처음 보는 경사가 났습니다.
이제는 살림집 건설도 끝났으니 군인 가족들을 빨리 입사시켜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하자고 하신 문수님의 다심하신 그 은정 속에 사랑의 새집의 보금자리를 펴는 군인 가족들. 이제는 못해 사는 사람들도 부러워하는 희한한 선경마을에서 꿈같은 생활을 누리게 된 군인 가족들. 이토록 사랑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가슴속에 정을 가득 채워주신 원수님 운덕 너무도 고마워 격정을 금치 못했습니다. 오가는 인민의 행복에서 기쁨을 찾으시고 인민 위해 바치시는 그 헌신을 낙으로 보람으로 여기시는 경의하는 원수님, 사랑하는 인민들에게 더 큰 행복을 안겨주시려 순간의 휴식마저 잊으시고 걷고 걸으신 험한 길의 그 얼마이십니까? 이 땅에 주렁지는 행복의 열매, 우리의 생활에 마중오는 사회주의 부귀영화는 이렇듯 우리 원수님의 눈물겨운 천만 고생 속에 마련되는 것이거니, 불편하신 몸이시건만 인민을 위한 용도의 길을 불같이 이어가시는 우리 원수님, 삼복의 그 무더운 여름날 여기 철리마 타일 공장에 펼쳐진 가슴 뜨거운 화폭, 그 얼마나 천만 심장 격동시킨 것입니까? 무거운 타일 지함을 손수 들어보시고 이런 포장 공정 같은 것쯤은 얼마든지 자동화할 수 있지 않는가 나무라 맛이었습니다. 온몸을 땀으로 흠뻑 젖으셨지만 자신의 로고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노동자들의 건강을 걱정해 주신 경의하는 원수님, 온도가 매우 높고 소음도 세인데 노동자들의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고 결정적인 대책을 세우자고 하셨습니다. 이렇듯 불멸의 혼신과 노고 속에 온 나라 방방곡곡을 주름잡으시며 인민을 찾아 인민의 행복을 위해 현지지도 강행군을 줄기차게 이어가신 경의하는 원수님, 여기 고산 땅을 찾으신 그날도 찌는 듯한 무더위가 절정에 달한 삼복철의 하루였으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인민을 잘 살게 하시려는 숭고한 일념을 지니신 우리 원수님 같으신 분 그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눈볼이 아득히 펼쳐진 고산과 수농장의 전경을 한눈에 굽어보시며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말씀하시었습니다. 전령 아래 사과바다여, 고산과 수농장의 사과바다를 유서 깊은 전령이 감싸고 있어 얼마나 아름다운 사위지 선경이여, 장군님의 선군 흉령 용도의 발자취가 역력히 오려있는 전령 아래에 인민의 리상향이 펼쳐지고 있어 전령, 그 이름만 불러도 오보이 장군님 영상이 어려워 눈곱이 쩌릿이 젖어드는 역사의 전령. 피 어린 선군장정의 나날, 사랑하는 인민아 기다려다오. 내 기어이 강성보온용을 안아오리라 맹세를 굳히시며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밤에도 새벽에도 철령을 넘고 넘으신 오보이 장군님이시였습니다. 그토록 콘노역경 속에서 불을 타는 애국의 심장으로 안고 오신 아름다운 희망, 여기 고산 땅에도 펼쳐주시었으니 오보이 장군님의 위대한 혼신의 노고 속에 전선지대의 희한한 무릉도원, 세계굴지의 대규모 촌춘과원이 움트고 자라났습니다.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깡그리 다 바치시며 행복의 씨앗을 뿌려주신 오보이 장군님의 그 업적을 온 몫으로 새겨 안으신 경의하는 원스님, 우리 함께 전륜아래 사과바다를 지켜나갑시다. 고산 과수농장을 세계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과수농장으로 더 훌륭히 꾸려나갑시다. 오보이 장군님 염원, 인민의 꿈을 한몸에 지니시고 선군혁명 천만리길에 뿌리내린 만목의 씨앗을 정성 다해 갖고 가시는 경의하는 원수님의 용도 따라 개척자들은 힘과 용기를 백배하며 산악같이 일떠섰습니다. 우리 원수님 뜻 받들어 온 세상이 부러웁게 유서 깊은 이 철연기 설계, 과일 향기 넘치고 과일 폭포 쏟아지는 사회주의 무릉동원을 더 활짝 꽃피우리라. 우리 장군님 피 어린 손군장정으로 피워주신 꽃이어서 우리의 원수님 애국예민의 불같은 혼신으로 주렁지우시는 열매들이어서 전령 아래 사과바다, 전령 아래 사위지 선경은 온 나라 인민들의 마음을 그처럼 뜨겁게 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 사람 못 살 고장으로 소문났던 이것이 노동당 시대에 희한하게 좋은 변되어 선군시대 새 선경으로 그 이름 빛나게 되었으니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는 이 별천지는 우리 장군님과 원수님의 불같은 인민 사랑이 안아온 것입니다. 전령 아래 사과바다를 여러 차례나 찾아주시며 희양한 설계도 펼쳐주시고 나갈 길 환히 밝혀주신 경의하는 원수님, 사연 깊은 사과나무들의 주렁진 열매들을 보고 떠보시며 마음속에 소중히 품어 안으시는 경의하는 원수님, 과일 향기 넘쳐나고 과일 파도 물결칠 세계 굴지의 대과수 농장의 내일을 그려보시었습니다. 고산이 과수에서 세계 패권을 지어야 하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보면 너무 놀라 입이 딱 벌어지게 말이야. 이제 몇 년 후면 여기 이 일대가 다 땅이 꺼지게 사과들이 주렁지게 될 거야. 전령 아래 사과바다를 더 잘 가꾸고 빛내시기 위해 바치신 자신의 혼신과 노고는 모두 뒤에 두시고 그동안 많은 일을 해했다고 전사들의 노력적 위건을 거듭 감높이 평가해 주신 경의하는 문스님, 오시어 비프신 사랑 그토록 뜨거웠건만 떠나시면서도 사랑에 사랑을 더해 주신 우리 원수님, 우리 원수님 시대의 고산 땅은 또다시 천지개벽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풍나는 내조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담은 뜻깊은 시대요 전령 아래 사과바다, 어버이 장군님 애국 혼신으로 쓰신 그 역사의 첫 페이지는 경의하는 원수님의 은혜로운 손길 아래 기적과 본영의 천만 페이지로 끝없이 이어질 것이니 위대한 사랑의 그 전설 인민은 노래합니다. 고산이라 전령 아래 술렁이는 과수바다, 아름다운 백리고원 눈뿌리로 아득해라. 거짓마다 아라리로 거술같이 맺힌 열매,
신철령에서 불어오는 봄바람이 천만성이 사과꽃이 웃어나는 청춘가운 장군님의 햇빛 같은 미소 속에 만발하여 운수님의 운정 속에 운수님의 운정 속에 열매되어 주름져서 경리하는 원수님 이끄시기에 우린 이 세세연년 만복을 노릴 사회주의 나아건 소나제일 강국은 반드시 열 것이니 우리 원수님 사랑하는 인민을 온 세상이 부러워할 영광과 행복의 절정에 올려 세워주시려 오늘도 인민을 위한 용도의 나날을 끝없이 이어가십니다. 천령 아래 과일 향기 차고로 저기미며 이절 용력을 펼칠도 사무쳐 먹이니 장군님의 인리사랑 운수님이 어쩌주시 이가 바로 풍하는 이가 바로 풍하는 내 소문의 모습이세 그 누가 가슴 속 생각을 소중히 헤아려 주었나 그 누가 내 인생 그토록 정이 품하나 보살피나 모진 풍파를 한몸에 막아 나의 사망과 앞날을 지켜준 내 삶의 모든 것을 그 품속에 맡기었네
슬픔이요 은혜로운 그 품이 있기에 항상 마음은 든든해라 열백번 다시 태어난 내가 오직 그 품에 안기어 살고 싶어 어머니
얼마 전 우리는 총진시 청암구역에서 살던 전쟁로병 박재우 동지가 남긴 사진첩을 보게 됐습니다. 사진첩의 갈피에는 그가 남긴 한 편의 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수기를 통하여 평범한 한 당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고 합니다. 박재우 동지는 1990년대에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많이 소개됐는데 그를 만나본 사람들 중에는 평양시 서성구역에서 살고 있는 남유진 동지도 있습니다. 제가 전쟁로병 박재우 동지를 처음으로 만난 것이 아마 1999년 8월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나는 인민군 출판사의 편집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때 편집부장 동지로부터 청진시 전쟁로병 박재우 동지가 전쟁 시기 쌓은 그 미운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그 원고에 담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취재해가지고 완성시켜 줬으면 하는 그런 그 지시를 받고 그래서 청진시로 가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박재우 전쟁로병 동지는 두 눈과 두 손을 잃은 그런 그 특류용의 군인이었습니다. 의료병이 쓴 많은 글들 가운데서 처음으로 발표된 것이 바로 이 수기였습니다. 입당 보증인에게 보내는 편지식으로 씌어진 이 수기는 1965년 10월 잡지 초리마에 실렸는데 당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1966년 3월에는 그 창조 후기까지 나오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장이동무,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한 전어 속에서 함께 싸우던 그때처럼 세포위원장 동무라고 부르고 싶군요. 나는 지금 전어 속에서 장이동무에게 당비를 납부하며 한 달간의 나의 전투 생활을 종합받고 나던 그때의 그런 엄숙한 심정으로 이 편지의 구절들을 아내에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편지가 나를 당원으로 키워주었고 나의 입당을 보증하여 준 동무에게 헤어진 후에 나의 당 생활에 대하여 보고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박재우 동지는 지난 조국해방 전쟁 시기 원완 군부대의 정찰 중대장으로 854.1고지와 811.7고지, 신발고지 습격 전투 등 수많은 전투들에서 위훈을 세웠습니다. 1953년 6월 전승을 한 달 앞두고 그는 전투 임무 수행 중 치명상을 입게 됐습니다. 중대장 동지! 눈이 없이 손이 없이 어떻게 이 나라의 아들꼬시를 한단 말인가? 박재우 동지는 팔은 파편 절단창, 그러니까 파편에 의해서 팔이 끊어나가고 좌측에는 4개 손가락이 끊어지고 그러니까 폭풍 맞다 나니까 파편에 의해서 앞을 보지 못하고 로병이 그 몸 상태를 보면 한 군데다 이고 여러 개 구대의 그 파편이 맞음으로 해서 그 몸 육체는 폐인이나 다름없는 그런 육체였습니다. 그때 당시. 가슴을 옥죄는 절망에 몸부림치다가도 당원증에 손이 갈 때면 나의 머리엔 저도 모르게
준엄하고도 성스러웠던 싸움의 나날과 더불어 화선 입당의 그날이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묵묵히 굳게 부르진 주먹을 높이 쳐들어 나의 입당을 찬송하던 포연에 그을린 당원들의 근엄한 얼굴들이 하나하나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그날 당 앞에서 무엇이라고 맹세를 다졌던가. 내 몸은 비록 불구로 되었지만 그날에 다진 맹세, 당원의 의지와 충성심이야 결코 불구로 될 수 없지 않는가. 박재우 동지에게는 한생 잊지 못할 영광의 순간이 소중히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1950년 12월 강건 군관학교에서 공부하던 박재우 동지는 군관학교를 찾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을 몸 가까이 배우는 행운을 지니게 됐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박재우 동지에게 앞으로 훌륭한 지휘관이 되어 고향을 해방하는 전투에서 한몫 단단히 하라고 공유해 주셨습니다. 훌륭한 지휘관이 되라. 화손 입당의 그날 당원증을 가슴에 품으며 그는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위하여 마지막 피 한 방울이 남을 때까지 싸울 것을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맹세를 불구가 되었다고 해서 저버릴 수 있단 말인가? 그러던 때 할아버지는 항일혁명투사 박달동지가 쓴 장편소설 소강을 읽게 되었습니다. 나의 심장이 거동치고 내 혈관 속에 피가 흐르는 한 혁명을 위하여 우리 당의 위협을 위하여 일을 해야겠다고 한 이 박달동지의 모습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그때부터 이 박달동지처럼 글을 쓰리라 결심하고 문학 창작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문학 창작의 유일한 방조자는 그의 아내 김채옥 여성이었습니다. 퉁유용의 군인인 남편을 돌보고 가정일의 크고 작은 일을 도맡아 하는 속에서도 그는 밤새워 남편에게 책을 읽어주고 글을 받아 쓰곤 했습니다. 두 눈과 두 손을 이룬 우리 아버지를 돌보던 일생 돌보준 우리 어머니도 바로 허리에 부상을 입고 머리에 타박상을 입은 용의군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전상자병원에 입원했을 때 어머니가 그 전상자병원에서 간호원을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어머니가 철령에서 부상자들을 차에다 싣고 철령을 넘어오다가 거기서 적들이 퍼붓는 폭격에 부상당해서 다시 들어와서 아버지하고 마주서 포화 속에서 맺어진 이들의 사랑은 시련의 고비들을 넘으며 더더욱 굳건해졌습니다. 몸은 비록 불구가 되었어도 당을 따르는 충성의 마음은 절대로 불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이 그들을 하나로 되게 했던 것입니다. 용예군인 로병 부부의 소행을 알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도와나서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는 당시 청진고등경제전문학교 학생이었던 윤순애 여성도 있었습니다. 저는 40살 됩니다. 여기 내 사진입니다. 요건 내 얼굴입니다. 내가 부르는 글을 써달라고 그리고 그다음 내가 읽어달라는 책을 읽어달랍니다. 그거는 이 선생님 지금 전투담을 쓰겠느니 자기 문학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이 책을 읽어달라는 실무 수준 높이기 위한 그 방법이죠.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매일 되다시피 하죠. 물론 힘든 줄도 모르겠습니다. 이 선생님이 그렇게 아마 맛보는 선생님이 계속 후대들인데 전투담을 안겨주겠다고 이렇게 열성적으로 하는데 나도 도와야지. 그래서 그저 당했습니다. 전쟁 로병 퉁유영예군인 박재호 동지와 앞뒤 집에서 살았습니다. 책방에 많이 다녔습니다. 우리 성난 사람도 글을 저도 시를 좀 쓴다고 하는데 시 한 편을 창작하는데 어떤 때는 며칠, 어떤 때는 몇 달 이렇게 쓰고 지우고 또 고치고 또 다시 쓰고 이렇게 하는데 앞을 보지 못하고
두 팔이 없이 정말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그 글을 누가 쓰라고 강요하거나 시키거나 무슨 권고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승세대의 넋을 후대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그걸 자신의 um으로 본분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용예군인의 이러한 소행 자리를 보고받으시고 박재우 동지에게 앞못 보는 사람을 위한 전자시계와 보청기, 귀중한 보약들도 보내주셨습니다. 그 후에는 그의 글쓰기를 방조할 선생님들과 능력 있는 필사원들도 정해주도록 은종 넘친 조치를 취해주셨습니다. 평범한 한 당원의 마음속 진정을 헤아려 끝없이 베풀어지는 사랑과 은정은 꺼질 줄 모르는 불을 지펴주었습니다. 우리는 취재 과정에 의료병이 여러 가지 악기를 다루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1978년도인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때 내가 신암용인공장 노동자로 일했댔습니다. 이렇게 앞 못 보는 용의군인인데 혼자서 이렇게 경제선도라는 이런 아주 이런 훌륭한 아바이가 온다는 게 지기를 촉 봤는데 어머나 안경 새까만 거 탁 끼고서니 손이 턱 없는 이런 선풍이 턱 나는데 어느 정도로 할까 이렇게 생각했다. 선풍 과연 뭐 어떻게 이 건반 제대로 집겠습니까? 뜨뜸뜨뜸 하겠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다. 그 내 제일 인상에 남는 게 결전의 길로. 그 노래는 이 전시가요 주로 치는데 선풍 타는데 전시가요라는 게 얼마나 풍랑에 힘을 팍팍 줘가지고 힘있게 하는 겁니까? 근데 그 아바이 만세 만세 할 때는 옥타브가 막 넘어가는데 그 손으로 찌깍찌깍 건반 짚으며 하는데 야, 내 그래 저 아바이 정말 영타고 막 거기에서 있지 깜짝 놀랐습니다. 다 울었지요 사람들이 다 울었지요 우리도. 어머나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내 같으면 저럴 수 있을까? 두 눈과 두 손이 없는 그가 어떤 피 타는 노력을 기울여 악기를 배웠겠는가에 대해서는 아마 상상하기조차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길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악기를 배워 대건설장마다에서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를 높이 올리는 것은 그가 스스로 받아하는 당적 분공이었던 것입니다. 그때가 1987년도 3월 어느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북부철길 공사장에서 자장용 착골 공사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 청진시 청암구역에 살고 있는 전쟁로병 아바이가 우리 여단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앉았습니다. 부상당한 그 모습으로 손풍금을 연주하는 그 모습은 정말 수류탄을 안고 이 적진석으로 뛰어드는 그 영웅전사의 그 모습을 방불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격동된 그 심정을 노병과 나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시도 쓰고 노래도 짓고. 의료병은 62호일간 632호리에 달하는 북부철길 건설장을 다니며 돌격대원들을 고미해 줬다고 합니다. 그의 모습은 새 세대 청년들에게 참된 당원이란 어떤 사람인가, 당원이라는 신성한 부름을 안고 사는 인간의 힘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를 깊이 새겨줬습니다. 그들은 박재우 동지를 돌격대의 명예대원으로 등록하고 그처럼 불같이 조국을 사랑하고 그처럼 한생 조선노동당원의 용예를 빛내어갈 심정을 이 사진첩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떠나는 날 기념으로 주었습니다. 언젠가 아버지와 함께 당 세법이조 동지를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당 세법이조 동지에게 나에게 당적 분공을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당 세법이조 동지는
됐다고 영예군인 퉁유 박재우 동무에게는 당적 군공을 줄 것이 있다면 자기 몸 건강 관리를 잘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며 잔등을 떠밀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나는 당원이다. 그때 그 정신이 맥박치고 있는데 제법이죠 동지 너무 섭섭합니다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영예군인이라고 하여 사회적인 혜택이 차려지거나 이웃들에서 왼심을 써주는 때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몹시 괴로워하곤 하였습니다. 항상 나도 평범한 당원이다. 나도 다른 당원들처럼 어렵고 힘든 당적 군공을 달라 하고 요구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눈이 없고 두 손이 없는 아버지에게 누구도 그런 요구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항상 자기 스스로가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고 당원 구실을 다하기 위하여 피탄 노력을 하곤 하였습니다. 우리 시대 인간들에게 있어서 더욱이 우리 당원들에게 있어서 삶이란 무엇인가? 나는 한마디로 그것을 투쟁이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자기의 심장이 고동을 멈추는 순간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는 당과 혁명을 위한 값높은 투쟁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삶이겠습니까? 그런 생활에 그 무슨 진정한 의미에서의 행복이 있겠습니까? 당원의 삶은 투쟁이다. 바로 이것이 그의 한 생의 저명이었고 한 생의 총화이기도 했습니다. 전진하는 대오에 앞장에 서지 못한 당원은 이미 당원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며 목숨보다 귀중한 노동당원의 영예는 바로 선봉투사로서의 영예라는 것을 불구의 몸이지만 떳떳한 실천으로 증명한 박재우 동지. 그 길을 걸으며 겪었을 상상을 초월하는 시련의 고비들과 남모르는 괴로움을 하나하나 다 헤아려 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청진시 청암구역에서 사는 영예군인 박재우 동무는 참 훌륭한 동무라고 거듭 평가해 주시면서 그와 그의 아내에게 대를 두고 길이 둔할 사랑의 선물과 높은 국가 수훈도 안겨주시고 온 나라가 다 알도록 내세워 주시었습니다. 진정 어버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은 몇 번이나 멈춰설 뻔했던 그의 심장이 더욱 세차게 고동치게 한 불사약이었고 강의한 신념과 불굴의 의지로 당원의 고귀한 영예를 끝까지 빛내어갈 수 있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경례하는 총비서 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 속에 2012년 3월 박재우 동지에게 애국열사증이 수여됐습니다. 할아버지의 수기를 펼쳐볼 때면 할아버지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것만 같습니다. 생명이 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당과 조국을 위하여 변함없고 사심 없는 한 길을 가라고 당부하는 것만 같습니다. 박재우 동지가 우리 곁을 떠난 지도 10여 년. 하지만 그가 한생 안고 산 고결한 정신세계는 당원이라는 신성한 부름과 함께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당과 수령의 의도를 받들어 투쟁하는 대오에 내가 서 있고 나도 무엇인가 한몫한다는 자부와 긍지.
그것은 참으로 그 무엇에도 비길 수 없는 삶의 보람이었고 행복의 전부였다. 나는 그 보람으로 영원히 살고 싶었다. 나무잎 소리도 나를 부르는 소리 시냇물 소리도 나를 부르는 소리 먼 길을 갈 적에 속삭이는 그 소리 쉬지 말고 가라고 쉬지 말고 가라고 누가 나를 부르네 귓속말로 다정히 쉬지 말고 가라고 쉬지 말고 가라고 빗방울 소리도 나를 부르는 소리 찬바람 소리도 나를 부르는 소리 험한 영 갈증에 속삭이는 그 소리 길을 거쳐가라고 길을 거쳐가라고 누가 나를 부르네 귓속말로 다정히 길을 거쳐가라고 길을 거쳐가라고 이 마음 지치고 그 소리를 못 들어 돌피 식으며 그 소리를 못 들어 낮에도 밤에도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상반년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완수하기 위한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는 속에 김종수 평양제사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지지도 기념일을 뜻깊게 맞이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16년 6월 20일 김종수 평양제사공장을 현지 지도하시면서 공장을 시대의 전용 단위로 내세워 주시고 천리마의 정신을 변함없이 이어나가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공장에 새로 꾸린 혁명 사족 계양실과 변역 서계실을 돌아보시면서 대단히 만족해 하셨습니다. 영상 사진문헌들과 사족 자료들이 정말 많다고 하시면서 이 전시대에 있는 사족 자료들을 주의 깊게 다 봐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앞으로 공장에서는 혁명 사족을 통한 교양 사업을 잘해서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당의 영도 업적이 그 어느 단위보다 많이 깃들어 있는 영광의 일터에서 일한다는 이런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새겨 안고 살며 투쟁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천리마 시대에 공장이 평양시에서 제일 먼저 천리마 작업반, 천리마 공장 칭호를 쟁취했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천리마 시대의 투쟁 정신은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계승해 나가야 할 투쟁 정신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날 공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자치의 힘과 기술로 생산 설비들을 현대화하여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제품의 질을 높인 데 대해 과분한 평가를 주시면서 공장을 현대화하는 데서 기본은 자강력 제일주의 구호를 높이 들고 기술혁신 운동을 힘있게 벌여 설비와 자재의 국산화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과학기술 보급지를 찾으시어 운영 실태를 구체적으로 요약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공장에서 기술인재 육성 사업에 큰 힘을 놓고 있는 것이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전민 과학기술 인재화를 실현할 때 대한 당의 방침 관철에서 공장이 이룩한 성과에 대해서도 높이 치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그날 이 조사 현장에서 제가 일하는 작업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공장 일꾼이 제가 70일 전투 기간에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고 조선노동당원의 용의를 지닌 데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정말 장하다고 천리마 시대 용들이 바로 그렇게 일했다고 하시면서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당원이 되는 것도 용의이지만 그보다 더 값높은 용의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당원의 고귀한 정치적 생명을 계속 빛내나가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자와 만난 김용환 지배인 동지는 이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공장 구내를 기쁨 속에 돌아보시면서 흠잡을 데가 없고 어느 곳이나 다 마음에 든다고 김종수 평양제사공장은 당 정책이 구석구석 맥박치는 공장, 공장애가 차넘치는 공장이라고 과분한 치하를 안겨주셨다고 했습니다. 이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공장 종업원들이 김종수 평양방직공장 노동자 합숙을 정말 부러워했다고 하는데 이 공장은 인민생활 향상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 있는 공장인 것만큼 공장 노동자 합숙 건설은 당에서 직접 맡아 도와주겠다고 크나큰 운정을 비풀어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이날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태워주신 천리마를 타고 시대를 주름잡으며 내달리던 전 세대들처럼 인민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리라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고 공장 종업원들과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현지지도 이후 지난 9년간 김종수 평양제사공장에서는 전 세대들이 발휘한 투쟁 정신과 전통을 이어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완수했으며 이 과정에 9명의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들과 수백 명의 노력혁신자들이 배출됐습니다. 지금 김종수 평양제사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정산절약투쟁을 더욱 줄기차게 벌여 당제 8차대회가 제시한 5기는 계획을 성과적으로 완결하고 당제 9차대회를 빛나는 노력적 성과로 맞이할 더 높은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방창군 여든돌 시대는 뜻깊은 올해를 빛나게 장식할 일념을 안고 지금 각지의 수많은 단위들에서는 최대한 증산하고 최대한 조력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존 설비들의 정비 보강을 생산 정상화의 중요한 거리로 들어진 상원 세멘트 연합기업소에서는 점검 보수와 순회 점검 체계를 보다 엄격히 세우고 여러 건의 기술력 신안들을 생산에 적극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동화 설비들의 중상 가동, 장기 가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핏가스 배풍기의 속도 조정을 숫자식 속도 변환기로 개조해서 안정성을 보장하고 원료의 질을 개선해서 생산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한 교대 더하기, 다음 교대 도와주기 운동을 활발히 벌이면서 교대당 순회점검 횟수를 지난해보다 2.5배 이상으로 늘리고 설비들의 만가동 만과를 보장해서 매일 세멘트 생산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원 석회석광산과 일출봉광산, 삼촌광산, 대동광산의 노동계급도 세멘트 생산의 선인공정을 지켜섰다는 자각을 안고 기술혁신 경쟁을 힘있게 벌이면서 매일 많은 양의 원료와 연료를 세멘트 생산 공정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따라 앞서기, 따라 배우기, 경험 교환 운동이 활발히 벌어지는 속에 지난 5월 31일 상원 석회석광산 채광 2직장에서 제일 먼저 상반년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한 데 이어서 6월 20일까지는 광산적인 상반년 인민경제계획이 완수됐습니다. 연서부터 높아진 그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점검 발파 방법을 받아들여서 생산성을 높이고 출강량을 정선보다 1.2배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지금도 상원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집단적 혁신의 불길 높이 일터마다 있어 새 기준, 새 기록을 창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장이 충성의 노력적 손물을 안고 들어설 일념 안고 철이마 건재 종합공장에서도 증산 주력 운동을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켜 생산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공장 쪽으로 절약 수첩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종업원들이 그 절약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조금이라도 절약하고 증산할 수 있는 안을 한 가지라도 찾아내서 또 절약 수첩에 적어 넣어가지고 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누구나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공장의 하나의 풍조로 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상반년 기간 지방공업 공장 건설장들이 능률 높은 건설 기계들을 보내주었으며 매월 생산 계획을 원만히 수행해서 중요 대상 건설에 10여 종의 마감 건재들을 생산 보장했습니다. 평양 건재 공장에서 증산 투쟁의 불길 높이 화성지구 4단계 1만 세대 살림집 건설과 여러 대상 건설에 필요한 건제품 생산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같은 자재, 너료, 원료를 가지고 더 많은 건제품을 증산하기 위해서 공정현대화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폐유를 이용하는 새로운 건조 공정 체계를 확립하고 허송 주기를 15분이나 앞당기면서 생산 능률을 1.3배나 높였습니다. 여러 공정들에서 새로운 그 기술을 받아들여서 전반적으로 생산 실수율이 3%. 공장에서는 생산 과정에 나오는 폐기물을 재자원화해서 질 좋은 매움제와 접착제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 준비를 완료함으로써 건제품의 가지수를 늘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각지에서 국토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자연재해로부터 인민의 생명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국토관리 사업을 구체적인 계획 밑에 목적 지향성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남포시에서 도로들을 개건하고 있습니다. 서재지 도로들을 일신시킬 목표를 세운 시에서는 능력 있는 도시경영 부문 일꾼들로 현장 지휘조를 조직하고 설비와 자재, 륜전 기재들을 집중해서 공사를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4월 초부터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공사에서 속도 일면도 중요하지만 도로의 평탄성 보장에 힘을 집중하였습니다. 시 소재 제한이 간선도로 11만여 평방미터의 도로 포장 순차와 방법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해서 간선 도로에 대한 도로 포장을 끝낸 시에서는
지산선 도로를 비롯한 나머지 구간의 도로 포장 공사도 빠른 기간에 결속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경원군에서 중심거리와 선호차를 얼개종하고 용량과 중기계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해서 강하천 종리와 사방야기 공사를 더 세게 내밀고 있습니다. 군물에 의한 피해 위험도가 제일 높은 성내천에 대한 수십만 립방이 강바닥 파기와 물길 고축 군인민원회 부위원장 박정철 동지의 말에 의하면 군에서는 큰 물에 의한 피해 위험도가 제일 높은 송내천에 대한 수십만立方미터의 강바닥 파기와 물길 거치 표기, 제방 송토 공사를 끝내고 지금 류다섬리와 후송리 사이의 합수목에 대한 제방 송토 공사와 강바닥 파기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장강군에서 산이 많은 지리적 특성에 맞게 산림 조성과 보호 사업을 방법론 있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잣나무와 가래나무를 비롯한 기름나무림을 400여 정도 이상 조성하였습니다. 거기에 환경피나무, 둘매나무, 운행나무를 비롯한 병해충 피해를 막는 데 효과적인 수정들을 섞어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3년여간에 2,000여 정도의 단나무림 조성 계획을 세우고 올해만도 지방공 공장 운영에 필요한 산열매 나무들을 위주로 산림 조성 사업을 진행해 온 군에서는 큰 물과 폭우, 센 바람으로부터 산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험 요소들을 모두 찾아서 사방야기 공사를 힘있게 다붙이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 중순에 관측된 기상 상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6월 중순에 저기압골과 불안정한 대기의 용량으로 자주 비와 소낙비가 내리면서 강수량은 기상 관측일이 가장 많았으며 기온과 해비 침률도 평년보다 높았습니다. 먼저 강수량을 보면은 평년의 3배 이상이었는데 특히 19일 밤부터 20일 사이에 6월 평균 강수량과 거의 맞먹는 95.7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6월 중순 강수량으로서는 기상 관측일이 가장 많은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의 전국 평균 기온은 21.6도로서 평년보다 높았지만 지난해와 대비해 보면은 조금 낮았습니다. 전국 평균 해비 침률은 47%로서 평년보다 높았지만 지난해보다 낮았습니다. 앞으로 27일까지는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개인 날씨가 위주로 되겠으며 28일과 29일 사이에 소해안을 위주로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농업부문에서는 앞구로 농작물들이 가을을 다구져 끝내는 한편 나달 보관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뒷구로 작물들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사전 대책들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개성시와 강원도의 여러 지역, 금촌, 운흥에서 새벽에 약간의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렸고 평안북도와 자강도에선 주로 개였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흐렸다가 개였습니다. 그리고 새벽과 오전에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과 자강도, 함경남도의 북부족 지역에서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7도로서 평년보다 1도 낮았고 또 어제보다는 3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거기압의 영향으로 평양시를 비롯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10mm 미만의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에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끼고 함경 남북도와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바람이 비교적 세게 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3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종평 지방으로서 3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룡, 남소풍이 1 내지 3m로 불다가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송시 남소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소풍이 불다가 북소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시 남소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사리온시 남소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계시 남소풍이 불다가 북소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남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남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총진시 남소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산시 남소풍이 1 내지 3m로 불다가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으나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송시 남소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조선 동해의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소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소풍이,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소풍이 약하게 불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 전반 해상에서 남풍이 약하게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 이 한밤도 먼 길 가시 원순이 생각하며 우리 마음 차욱차욱 간절히 따라섭니다. 우리 운명 우리 행복 운수님께 달려있기에 아침 저녁 소원은 하나 원수님의 안녕입니다. 수룡님과 장군님의 사랑을 이어주시며 인민 위한 한 길만을 언제나 고르십니다. 우리 운명 우리 행복 운수님께 달려있기에 천만사시 소원은 하나 원수님의 안녕입니다.
여러분이 내일 보시게 될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9시 15분 특집 사랑의 육아법을 되새겨보며 10시 4분 과학영화 생당 속 종류와 간 표적화 제재 10시 31분 세계 여러 나라 동물들 대왕 펭귄의 새끼 기르기 두 번째 분입니다. 10시 59분 문답 제품의 질 제고와 규격화 사업 11시 6분 특집 교육 수준 제고를 위한 실력 경제 11시 38분 연속 소개 편지물 위민 혼신의 자욱 새겨진 것에서 수령님께서 구상하시는 1000만가지 일을 한가슴에 부도안고 나라의 만년대계를 실천해 나가는 게 12시부터 조선예술영화 노동 가정 전편과 후편을 보시겠습니다. 임무다. 14시 28분 요리 상시 요리배추 닭고기 냉채 14시 34분 건강과 생활 섭생 부모들의 잘못된 인식 첫 번째 분입니다. 14시 41분 소개 편지물 다시만 사랑은 하나의 지방 특산 음식에도 14시 57분 방문기 정다운 우리 일터 15시 12분 소개 편지물 우리가 만난 3대 혁명 기수들 19번째 분입니다. 15시 41분 브로카시랑 2024년 2025년 이탈리아 일부류 축구 연맹전 17시에는 보도가 있습니다. 17시 17분 각 도투파 기자들이 보내온 소식 17시 27분 오늘로 중앙신문 개관 자, 얘들아, 빨리 비행기 타자. 아니, 비행기 나무에 17시 38분 아동방송 시간에는 만화 영화를 보시겠습니다. 리용리한 너구리 77 활주로 18시 1분 소개 편지물 우리 분단의 자랑 18시 10분 방문기 4월 15일 소년백화원을 찾아서 18시 16분 특집 붉은 넥타이 18시 38분 소개 편지물 탄광마을의 공산주의 어머니 18시 54분 소개 편지물 시대의 기수로 성장한 청년들 19시 6분 종합편집 국토관리에 힘을 넣어 19시 22분 텔레비전 종론 조선노동당의 정책은 과학이며 승리이다. 첫 번째 분입니다. 20시에는 보도가 있습니다. 20시 24분 건강과 생활 섭생 잘못된 인식 몇 가지 신경과학 전문가들의 견해 당신들이 그처럼 우리 당의 조립식 건설 방침을 반대해 나서는 그 속심이 무엇이요? 응? 그래서 어쩌는 것이
무엇인가 말이오. 20시 31분부터 조선예술영화 시련을 뚫고를 보시겠습니다. 22시 오늘의 보도 중에서 이상으로 오늘 중앙텔레비전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평양입니다.